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도 CAD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CAD 작업은 어떤 작업을 진행할 거냐면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요거 14번 그림, 이 14번 그림에 대해서 즉 3차원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작업했던 그 정면, 평면, 측면도를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바라보는 현재 화살표 방향을 우리는 정면이라고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는 부분을 평면, 그리고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우측면이라고 작업을 한 상태에서 즉 정면, 평면, 우측면을 우리 기존에 작업했듯이 정면에 대한 그림을 CAD로 그립니다. 평면에 대한 그림을 CAD로 그리고요. 그리고 우측면에 대한 부분을 CAD로 작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3차원 형상에 대한 정면, 즉 정면을 우리가 먼저 한번 손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면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은 현재 나와 있는 이 방향입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을 우리가 정면이라 했을 때 정면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CAD로 작업하기 전에 먼저 뭐 A4 용지라든지 또는 이면지에다가 손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면지라든지 A4 용지에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3차원 아니 그 CAD 작업이죠. CAD 작업을 진행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그 A4 용지라든지 이면지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대략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앞에서 봤을 때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러한 기둥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죠? 사용자가 현재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면을 그린다 그러면 그리고 아래쪽을 보니까는 하나의 또 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에는 지금과 같은 선이 작업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 즉 눈에 보이는 선들을 이렇게 작업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현재 이 구멍이 눈에 보이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 은선이었죠. 은선이나 점선 또는 파선 같은 등을 이용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은선 처리했고요. 그리고 중앙에 나와 있는 이 슬롯 모양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구멍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즉 은선이나 우리 은선 또는 파선이라 그러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구멍에는 또다시 그죠? 구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선이 있으니까 그 중심선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구멍도 중심선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중심선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정면 그림을 지금처럼 손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은 평면도를 그려볼까요? 자,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우리는 평면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평면도에 대한 그림도 위에서 바라보면은 처음에 어떤 모양 나옵니까? 그렇죠.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모서리, 지금 현재 제가 마우스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모서리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선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 슬롯 구멍, 자, 슬롯 구멍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손으로 대략적인 부분으로 해서 손으로 대략적인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지름 13짜리 구멍은 위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구멍이니까 이렇게 은선 또는 점선, 자, 은선 또는 이렇게 파선이라 그러죠. 얘네들이 표현될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표현됩니까? 맞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여기 모서리. 자, 이 모서리 부분도 위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점선 부분들이 쭉 나열되면서 평면도에 대한 그림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물론 중심선도 같이 표현됩니다. 그죠? 원이나 또는 원통, 그리고 형상의 가운데를 지나는 부분에는 지금처럼 중심선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슬롯에 대한 이 원 부분도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중심선, 자, 얘네들에 대한 중심선 부분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평면도도 우리는 손으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측면도를 그려볼까요? 자,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그저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우측면도라 그러는데 이 우측면도에 대한 그림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면도에 대한 그림을 사용자가 표현한다 그러면 먼저 아래쪽에, 자, 아래쪽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그림이 보이나요? 예. 자, 아래쪽의 부분에는 네,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먼저 아래쪽에 이렇게 생겨먹은 형상이 먼저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지금은 사용자가 대략적인 그림을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보이는 이 부분, 현재 마우스가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도 우리는 캐드 상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형상을 표현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우측면도에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측면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 구멍도 보이니까 보이는 구멍을 우리는 외형선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번에는 여기 슬롯, 자, 이 슬롯 부분은 측면도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은선 또는 파선, 우리 점선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은선 또는 파선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원이나 형상에 대한 중심에는 뭐가 지나가냐면 그렇죠,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측면도에 대한 부분도 사용자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즉 사용자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놓고, 그죠, 사용자가 표현한 부분은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다라고 먼저 그 메모지라든지 또는 A4 용지에 손으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CAD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CAD를 먼저 실행을 해 놓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는 우리 그 지난주에 작업했듯이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종이고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이 바로 윤곽선에 대한 크기입니다. 얘는 A3 용지 크기가 되고, 그리고 네 군데 부분에는 중심 마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도면에는 지금처럼 도면층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수 스타일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작업했던 치수 스타일, 그죠? 여기 문자 스타일과 치수 스타일. 자, 문자 스타일 먼저 볼까요? 문자 스타일 ST 해서 엔터 치게 되면은 얘는 먼저 굴림체로 문자 스타일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D하고 엔터를 쳐서 치수 스타일과 관련되는 내용. 자, 치수 스타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선과 보조선은 빨간색, 문자는 노란색. 자, 수정에 들어가서 자, 치수선과 보조선은 빨간색이고요. 문자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1차 단위 마침표로 표현되어 있는 이 환경들은 제가 미리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설정한 다음에 조금 전에 보신 그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평면, 정면, 측면도를 작업하겠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들은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작업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기준되는 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F8번을 이용을 해서 수평선 하나 그리고요. 다음은 수직 기준선을 이렇게 하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을 그릴 겁니다. 자, 간격 띄우기 할까요?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에서 제가 원하는 거리값만큼 이렇게 먼저 간격을 띄우고요. 다시 필요한 만큼만 간격을 이렇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원하는 간격만큼 사용자가 지금처럼 간격을 띄웠고요. 전체 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간격을 띄운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입니까?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들을 다 날렸습니다. 자, 지금처럼 일단 정리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간격 띄우기 등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간격 띄우기 4만큼 이 형상을 위로 올렸고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간격 띄우기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9만큼 띄운 다음에 이제 안쪽에 구멍에 대한 지름이 13이니까 13의 절반만큼 위쪽과 아래쪽으로 간격을 띄운 다음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 자, 자르기에서 이 형상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또 중간 부분에 슬롯 들어가니까 이 슬롯에 대한 부분도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20만큼 이 선을 왼쪽으로 다시 간격 띄우기 할 건데 30만큼인가요? 이 선을 30만큼 이렇게 간격을 띄웠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띄웠던 중심선들을 기준해서 다시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이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 중심이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먼저 정면에 대한 그림을 대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은선, 점선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표현 안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중심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평면도를 그리겠습니다. 우리 평면도 작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 먼저 기준되는 선 하나 그릴게요.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기준되는 선을 하나 그리고요. 물론 이 기준되는 선은 정면을 기준해서 이 선까지의 거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즉 그림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략적으로 표현했고요. 자, 수평선을 계속적으로 간격 띄울게요. 5하고 엔터에서 간격 띄우기 거리 값을 한 27 정도로 해서 이 선을 위로 띄웠고 이 선을 위로 띄웠습니다. 왜? 전체 거리가 54니까 27만큼씩 간격을 띄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9만큼 중심선을 위쪽으로 중심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운 다음에 자, 이제 그 수직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L하고 엔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정면에 대한 이 포인트를 위쪽 방향으로 선을 그렸고요. 이 점도 위쪽 방향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이 점도 위쪽 방향으로 선을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 중심선이라든지 이 선들 그죠? 여기 중심선 올릴까요? 이렇게 중심선도 위쪽으로 올렸고 여기 중심선도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자, 선들이 복잡해지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선에 대한 위치인지를 잘 파악을 해주시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그러면 좀 주변 부분을 좀 정리할까요? 그림이 복잡하니까 자르기 들어가서 일단 바깥 테두리들을 이렇게 다 날려서 주변을 좀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안쪽에 원 들어가니까 C하고 엔터 중심점은 이 점인데 요거에 대한 지름이 14니까 반지름은 7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엔터 쳐서 중심점과 반지름 7을 줬고요. 이 안쪽 부분에 선을 그릴까요?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선 그렸고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예, 물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를 하면 되니까 자르기라는 도구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자르기 해볼까요?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쳐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를 통해서
잘라냈습니다. 자, 지금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한 구멍이죠. 자, 구멍 부분도 마찬가지로 간격 띄우기 5 해서 지름 13의 절반 거리만큼 이 선을 위쪽으로, 이 선을 아래쪽으로,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자르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잘라냈고, 자르기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지우기, E 하고 엔터해서 이렇게 지우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평면도에 대한 그림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면도에 대한 그림을 대략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자, 이번엔 측면도입니까? 자, 우리 측면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단 선 들어가서요. 여기쯤입니까? 자, 선 들어가서 여기쯤에다가 사용자가 대각선 하나 그리죠. 대각선 그리는데 선에 대한 길이는 상관없이 키보드 탭키 눌러서 45를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기준되는 선이 작업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이 대각선들 기준에서 정면을 오른쪽으로 빼고 평면도를 아래쪽으로 뺄 겁니다. 자, 해볼게요. L하고 엔터해서 먼저 정면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옆쪽으로 쭉쭉 선들을 연장시킵니다. 자, 여기 중심선도 이렇게 연장시키고요. 위쪽에 있는 선도 이렇게 연장을 시킵니다. 다음은 평면도를 연장시키는데 대각선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꺾어 내려오고요. 이 선도 수평하게 그리고 대각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선을 꺾어 내려오죠. 자, 이런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자, 이렇게 그죠? 동일하게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측면도에 대한 그림을 사용자가 바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좀 복잡해졌는데 아마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림이 복잡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아마 나름대로 다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좀 정리 좀 할까요? 자,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먼저 바깥쪽에 있는 이런 선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선들이 복잡하니까는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얘네들도 일단은 필요가 없는 선들이네요. 그리고 솔직히 이 선들도 다 필요가 없는 선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자르기하고 남아있는 부분들도 사용자는 아직까지 좀 남겨둘까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제 중간 부분에 원 들어갑니다. C하고 엔터해서 이 부분에는 반지름 17짜리 원 들어가고요. 다시 한 번 더 엔터 쳐서 이 부분에는 지름이 13이니까 반지름은 6.5짜리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원 들어가서, 자, 이제 이 부분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좀 지워야겠네요. 이렇게 이 선하고 이 선은 아까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남겨놨네요. 자, 이런 부분들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지웠고요. 자,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끝점이죠. 여기 끝점이랑 이 선하고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선을 그릴 겁니다. L하고 엔터해서 이전부터 어디까지 이 선의 어느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객체 스냅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객체 스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ESC 누르고 다시 선 그릴게요. L하고 엔터해서 첫 번째 점은 이 점입니다. 자, 다음 점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같이 눌러서 나오는 보조 메뉴에서 접점을 이용해서 이 원을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면 원에 접하는 선을 그릴 수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하고 엔터 선 그릴 건데 첫 번째 점은 여기 끝점이고요. 두 번째 점은 키보드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을 해서 여기 원을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접하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안쪽에 우리 또 다른 구멍 들어가나요? 그래서 그죠. O 하고 엔터. 자, 이 부분은 반지름 7이네요. 7만큼씩 얘를 이쪽으로 이 선을 오른쪽으로 7만큼 띄워 놓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도 필요가 없죠. 여기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다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자르기를 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지우기입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지워주면,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다 지우겠습니다. E 하고 엔터해서, 자,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다 지워버리면 사용자가 원하는 그 3차원 형상에 대해서 2D 도면을 지금처럼 대략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